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현충일 날부터 3일간 방송을 못했습니다. 몸도 좀 불편하지만요. 마음도 불편하고 또 방송을 힘이 안 생겨요. 야, 이건 나라가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제대로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에 이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혼자 독백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외교적으로는 나타내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 보면 나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어제까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본 바로는 미국의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실이나 미국의 언론이나 어디 한 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그런 보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했다니까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는 걸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여러분들 이 나라 지금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그날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린다. 지금 대법관 우리나라에 14명입니다. 30명까지 늘린다. 물론 이게요, 국회에서 입법을 할 적에 행정기관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그 법을 고칠 길을 그 부분을 그런 게 있을 적에 국회에다가 개정 또는 제정 이렇게 법률에 대해서 그렇게 국회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물론 입법을 할 수 있죠. 입법기관이니까. 근데 여지껏 계속 잘 내왔던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30명을 늘리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적에 입법기관이 다수당으로 있는, 일당으로 있는 그런 상태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 그럼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게 되면 대법원에서 재판은 3심제도이기 때문에 대법관까지 가잖아요. 그럼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대법관으로 추천해서 넣었을 경우 대법관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 권한을 갖고 있고 입법부 190명 정도 되는 거대 여당으로 가지고 있고 대법관도 장악하고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에도 조금 이따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거기도 이재명이 오랜 동안 변호사도 있던 이승업 변호사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야당인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반대하고 뭐고 합디다만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갈 것이냐,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제대로 될 것인가. 현재도요, 지금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저한테 아직 질문은 없습니다만, 저한테 할아버지,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할아버지나 다 우리들 보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친구들과 같이 우애 있게 지내라. 옳은 길을 가라.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여지껏 그렇게 해오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라고는 대통령이 전과 지금 사범의 전과 사범에다 지금 18일 날 고등법원에 유죄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으로 됐으니까 여하튼 1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범 대부분의 가나문한 거는 파기환송했으니까 그렇게 인용될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가지 혐의가 있는데 형수한 테 개쌍욕을 하고 형을 갖다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그러면 우리한테 죄를 지어도 괜찮다. 거짓말 해도 괜찮다. 말 바꿔도 괜찮다. 개 욕을 쌍욕을 해도 괜찮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손주들이 질문할 때 과연 무엇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가? 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주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적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럴 방정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되고 가장 국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이외에 누가 가장 나라를 책임지고 나라의 어른으로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그렇게 뽑았는데 우리 보고는 그러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의리를 지켜라. 죄를 짓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법카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남의 카드, 부모 카드 훔쳐가지고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우리 손주들한테 손녀들한테는 무엇이라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제 머릿속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있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은 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방송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릴 것은 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을 3명을 추천했어요. 근데 그 3명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 이 대통령 변호를 하고 있던 이승엽 변호사 그 이승엽 변호사가 추천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은 헌재 이 방탄 하청로법 아니다.
이재명이 방탄 하청 모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요, 사법보험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 이재명이가 사법보험 들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거기에 재판관 대통령목 2명을 선출하는, 추천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추천했는데 그걸 그냥 무 자르듯이 그걸 갖다가 잘라버렸잖아요. 그걸 갖다 취소시킨 거예요.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취소시켰죠. 뭐 완전히 맘대로죠. 맘대로요. 추천한 걸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2명을 추천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송희석 의원은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 농단이다. 사법 농단이다. 그런 얘기죠. 장동혁 그 의원은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이재명이 방탄대비다.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여기서요, 여러분들도 뭐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이승엽 변호사는 누구냐? 과연 그럼 누구냐? 왜 이렇게 많이 많으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이번에 이렇게 2명을 더 추천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그 이승엽 그 변호사는요, 이재명이 변호로 했던 사람, 물론 변호사 있어야겠죠. 근데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그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또 전에 경기도지사 때인가요? 그쪽에 그 대법원의 쪽에 그 권순일 판사 사건, 거기 사건에 그 대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무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고등부원까지 형을 받았는데 무죄로. 거기에 변호사를 했던 사람. 그때부터 변호사 지금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위증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그 성남시 시장 때 그 위증 그 교사 사건, 그 지난번에 재판발 적에 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여러분 그때 보도된 거 기억하시죠? 그 사건에도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계에 대해서는 변호를 다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했다. 대법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이승엽 그 변호사 말고 그 오영준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의 부장 판사로 있던 사람 오영훈, 그 다음에 위강하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사람 이승엽, 이렇게 3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2사람을 결정하겠죠. 결정해서 2사람으로 이제 추천권이 이번에 있으니까 추천권,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했던 거 그 사람을 취소시켰으니까 거기에 2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참 뭐라고 심어내기도 할 수 없지만요,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꼴입니까?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까? 여하튼 지금 뭐 거대 여당으로 이제 됐죠.
189석인가요? 192석에서 뭐 잘린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190 정도가 되면 거대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도 입법부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 190. 여기에 뭐 지금 현재 대법관도 뭐 30명을 늘린다면 대법원도 장악을 되고 또 뭐 헌법재판소에 자기 변호사 같은 사람들 추천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장악을 하고 그럼 행정, 입법, 사법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시진핑이. 뭐 재판이 있다 그러지만 그 재판이 그 뭐 무슨 민주국가 같이 재판이 됩니까? 북한, 김정은이 거기 법이 있다고 하지만 저 재판이 제대로 됩니까? 행정, 입법, 사법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공산당, 공산주의, 공산당들. 그러니까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쏴 죽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수틀리면 자고 나면 사람이 없어진다. 공산당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3급을 다 장악한다. 그러면 이것이 자유민주국가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재명이 이번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세계 경제대국이고 정치대국이라고 하죠. 거기에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초청은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원래 한덕수 총리 때 그때 초청이 된 겁니다. 뭐 이미 벌써 오래전에 초청이 된 거예요. 거기에 초청이 됐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간다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 갔을 적에 트럼프는 공산당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뭐 용서 못합니다. 범죄인도 용서 못합니다. 근데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달러 북한에 보냈다는 거, 그 경기도지사 때 이화영이 평화부지사가 그쪽에 그걸 추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화영이가 7년 8개월 대법원까지 확정받아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뭐 구속돼 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사면시켜서 나오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도 지금 재판에 걸려 있어요. 거기 걸려 있어요. 근데 이런 이재명이를 캐나다 G7 회의에서 트럼프가 만났을 적에 트럼프의 얼굴이 어떨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까? 네. A4 용지 들고 얘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판도 하고 웃기는 소리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갔을 적에 트럼프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뭐라고 말할 것이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걸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관의 이승엽 그 이재명이 여지껏 쭉 줄기차게 변호사를 했던 그 변호사를 갖다가 한 것은 그 뭐 이제 이승엽 변호사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다. 그 보은 인사 뭐 보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언론에 나오는데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넣고 자기 오른팔 자기 신복을 넣고 자기의 지금 재판 걸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갖다가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거기서
좀 자기 방탄되고 자기를 좀 보호하고 자기가 덕 좀 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미리 깔아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주 요즘엔 기운도 없고 아주 머리도 복잡하고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뭐 저야 뭐 이제 살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 손주들, 우리 손녀들 이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투표를 했는가? 제대로 투표를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민 갈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이민 가려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유니까 가겠습니다만 이민 가는 사람들 이민 갈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민을 갈 수도 없고 이 꼴을 보자니 속은 터지고 머리는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이재명이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거죠. 추천한 것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이 된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매우 유감입니다. 그런 이 개인의 신변을 위해서 개인의 신변과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 올바른 처사가 아니올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참 대통령이라고 해를 찜고 있습니다. 뭐 당선됐다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되는데요. 도대체 범죄인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 존경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범죄 혐의가 아주 보따리로 쌓여 있는 사람 대통령 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 그런 분이 대통령을 쓰는 게 대한민국에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어요? 옛날에 뭐 도끼로 사람을 뭐 7명인가 몇 명인가 그때 타살했던 고재봉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고재봉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좀 잘 좀 정치에 들어가서 저기서 대통령을 한번 출마할 걸 아마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 대통령이 할까요? 이 대통령 재판이 6월 18일 날 공직선거법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을 보낸 거 고등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왔기 때문에 유죄가 최하 단위가 벌금 100만 원입니다. 벌금 100만 원. 근데 15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을 징역 1년 뭐 먼저 같이 징역 뭐 6개월에 지금 현재 집행유예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형을 때려야 됩니다. 아주 최악 바닥 100만 원 이상을 때려야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6월 18일 날 관심 많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뭐 8월 달에 다시 대선 선거를 또 치른다. 재선거를 또 치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6월 18일 날 공직선거법 재판이 나보이고요. 6월 24일 날 대장동 사건, 그 말썽 많은 대장동 민간업자가 수천억, 뭐 7,300억인가 뭐 7,800억을 먹게 만들었게 해준 볼게 했다는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법카유형 경기도지사 때 카드로 긁어서 왜 초밥 사 먹었니, 소고기 사 먹었니, 뭐 일제 뭐 샴푸를 샀느니, 과일을 샀느니, 뭐 과일을 갖다가 뭐 메토를 샀느니, 뭐 이게 있잖아요. 그 사건, 법카 사건. 그 다음에 7월 22일 날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달러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지금 이제 4가지가 걸렸어요. 그 이후에도 또 그냥 줄기차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 대해서 뭐 재판에 대통령 되면 안 나간다, 법을 개정한다, 뭔다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 폭동이 날지 모릅니다. 그것만큼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 못합니다. 왜? 개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도 맨손 들고 나가야지. 뭐 제가 아주 청렴하게 살았다. 정말 오염을 남기자, 오염하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아주 정도를 간다, 정직하다 하는 제가 그냥 또 가만히 뒤로 물러설 수가 없죠. 그건 안 되죠. 아니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그 범죄를 행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 말고 범죄를 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임기 후로 미룹니다. 대통령이 소신껏 일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 대표 그 전에 경기도지사 이때 있었던 사건들은 재판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 됐다 해서 중단시킨다. 그건 완전히 특혜죠. 그건 완전히 김정은이식 법을 따르는 거죠. 재판해 오던 것은 그냥 재판이 이어지는 거고,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고 나서 선서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형사소추는 유예한다. 대통령의 임기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한다, 수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개인 입법입니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을 막기 위해서. 그건 비민주입니다. 그건 공산주의식이요, 공산당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6월 18일, 당장 가까워진 6월 18일 고등법원의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에서도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재판이 열리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왔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반드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걸 갖다가 뭐 무죄 취지로 했다, 대법원 난리가 나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100만 원 이상인데요. 여하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6월 18일 날, 6월 18일 기대하면서 요즘에 삽니다. 6월 18일 날 보자. 6월 18일 보자. 여하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이면 18일 날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18일 기대하면서 한번 지내보시자고요. 뭐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뭐든지 하여튼 법으로 오는 건 달리겠죠. 18일 기대하면서 오늘 월요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신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시는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